2만 년 전에서 10,000년 사이에 사도가 올랐어요. 최근에는 100년 동안의 1도가 올랐습니다. 10,000년 동안의 사도를 시속 100km로 해봐요. 100년 동안의 1도는 시속 2,500km입니다. 시속 2,500km 여행 갈 때 경치 구경하지 못하잖아요.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속도인 거예요. 더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린 6번째 대멸종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년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입니다. 지구는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십니까?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이정모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흔히 기후위기라고 합니다만 요즘은 기후응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건가요? 기후변화 했더니 사람들은 별로 심각성 못 느껴서 기후위기다,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다, 끓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원래 기온은 그냥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은 오르락내리락한 거에서 이제 벗어나 있죠. 우리가 한 12,000년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이게 왜 갑자기 3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뇌가 조금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인간인데 왜 10,000년 전부터 같이 농사를 짓게 됐어? 뇌가 커져서가 아닙니다. 2만 년 전에서 10,000년 사이에 사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구엔 처음으로 농사를 질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죠. 10,000년 동안의 사도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후가 바뀌었다, 농사를 짓게 됐다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100년 동안의 1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도보다는 사도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10,000년 동안의 사도를 시속 100km로 해봐요. 100년 동안의 1도는 시속 2,500km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km를 운전할 때, 엄마가 운전할 때 뒤에 있는 애들은 앉아서 다 경치를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속 2,500km 여행 갈 때 우리 경치 구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0년의 사도 정도 올라갈 때는요, 생태계도 적응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근데 100년의 1도 하는 것은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져서 문제야. 지구가 더운데 뭐가 문제예요? 에어컨 틀면 되죠. 더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식량 문제입니다. 변화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주도 밑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목포에 잡혀요. 소비자 입장은 상관없어요. 제주도 물고기든지 목포 어류든지 뭔 상관이에요. 저 신안에 나오던 김이 저 태안에 나옵니다. 상관없습니다. 대구의 사과가 양구의 사과예요. 상관없어요. 가서 잡든지 옮겨 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도에 따라 곤충도 옮겨갑니다. 곤충이 옮겨갔는데 곤충의 먹이 식물마저 우리가 옮겨 심어주진 않아요. 어떻게 곤충의 개체수가 줄고 개체수 줄다 결국 종수도 줄어들고 말겠죠. 근데 곤충은 뭐에 필요냐면 식량의 절대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워지면 우리가 더워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식량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작업도가 40%, 곡물 작업도는 옛날에 25%인데 요즘 더 떠서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 문제 없었죠.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사오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뭐냐면 딴 나라들이 팔지 못하게 됩니다. 작년 5월 달에 인도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선언을 해요. 밀을 수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도 농민들은 외국에 팔면 값을 잘 쳐주기가 팔고 싶었어요. 근데 인도가 딱 보니까 야, 이러다가 밀이 모자라겠는데 남들 게 어딨어. 우리만 먹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14억 인구를 먹이려면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정말 심각해지죠. 식량 자급도가 미래 경쟁력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아직 잘 사는 나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잘 살지 못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 문제들은 결국 뭐로 이어질 것이냐? 평화 문제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여기 빼놓고는 전 세계가 이렇게 태평성대인 적이 있었어요.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3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항상 누군가는 전쟁을 경험해봤잖아요. 오늘 대부분의 가정은 3대가 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인가? 그러니까 기후 문제라는 것은 되게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평화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심각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온난화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구 비등화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기후로 인한 재앙들은 제법 있었어요. 기후 위기라고 할 만한 빙하기도 있었고 또 멸종되는 동물들도 우리가 봐왔는데, 이런 기후 변화를 통한 위기가 일종의 지구의 생태 사이클의 변화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정말 인간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구의 종말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해요? 지구 사이클에 따라서 변화가 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변화는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태 사이클은 수십만 년에 걸쳐서 오는 거고요. 또 어떤 건 흑점에 따라서 이제 흑점을 보니까 태양 활동에 따라서 빙하기가 올 수도 있어. 따져보니까 몇십 년 있으면 올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고, 근데
근데 지금의 변화들은 그러니까 옛날 지구 사이클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은요 아주 천천히 옵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극의 빙하 코어가 있잖아요. 코어가 뭐냐면 빙하를 이제 길게 막대처럼 뽑아오는 거예요. 그 빙하 속에는 그 당시에 공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눈이 쌓여서 눌린 거거든요. 눈송이 사이에 그 당시에 공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4cm로 잘라서 그걸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온도가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십만 년까지도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도 이런 속도의 변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인간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 인간이 아니라 자연적인 거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참 심해지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학회지에서 지금의 기후 변화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은 투고하지 마세요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우린 너네 거를 그렇게 심사해줄 틈이 없어요. 심지어 BBC 방송국도 그런 보도는 우리는 안 할 거야 하고 선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 500명당 한 번쯤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그런 거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신발에 먼지 털고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또 한편에서는 2030년쯤 소빙하기가 다시 올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저거예요. 태양 흑점에 따라서 그 태양 흑점이 감속이야. 이때쯤 되면 빙하기가 올 거야라고 예전에 역사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몰라요. 예전에 보니까 흑점이 태양에 더 활동할 때 추워졌네. 곧 이렇게 활동이 적어질 것 같아. 추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빙하기라는 게 그 짧은 시간으로 오는 게 아니고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오는 겁니다. 그런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슬란드의 빙하가 녹아서 물이 넘치는 것처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의 변화가 올라가는데 전 지구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평균 1도가 올라갔어요. 1도가 올라갔던 뜻은 뭐냐면 저기는 이만큼 오른 거예요. 바닷물도 우리나라 주변은 훨씬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평균을 치니까 1도, 1.1도, 뭐 1.45도, 1.5도, 1.6도 얘기도 하잖아요. 그 평균 1.6도가 오른 거예요. 근데 평균이 1.64도 올라갔다는 뜻은 뭐예요? 저기는 왕청 오르고 여기는 온도가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겨울에 되면 어떻게 겨울이 예전보다 더 추워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무너진 거예요. 제트기류가 북극에 제트기류 흘러가지고 북극의 냉기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까 제트기가 쫙 흐르지 못하고 나를 출렁거려요. 그러니까 위에 찬 공기가 밑에까지 내려와서 더 추워진 거예요. 영화 투모로우,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라고 하잖아요. 그 영화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 냉기가 뉴욕까지 내려와서 뉴욕 도서관이 다 추워진 것 같아서 뉴욕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 태우면서 버티는 거죠. 실제로 소빙하기가 온다면 네. 그 추위가 어느 정도예요? 옛날 빙하기를 보면 빙하기 때 얼음덩어리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기 시베리아 이런 데 툰드라 쪽에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적도 남는 거예요. 적도 있고 중에 온대지방이 있고 한대지방인데 한대지방이 넓어지면서 온대지방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온대지방이잖아요. 온대지방이 줄어드니까 우리는 살기 되게 힘들어지고 추운 데는 우리가 거기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고 거긴 나름대로 동물도 먹고 살지만 우리는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난방 시스템도 없었고 두꺼운 롱패딩도 없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빙하기를 어떻게 보냈어요? 난동물들은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동물을 잡았잖아요. 걸쳐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발견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늘귀가 있는 바늘이에요. 바늘 구멍은 콱 찔러서 생긴 종이에 생긴 구멍이 바늘 구멍이잖아요. 바늘귀는 뭐냐면 바늘에 있는 구멍이죠. 근데 유일하게 호모사피엔스만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발명했습니다. 저는 이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혁신적인 발명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은 이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껏해야 들쳐 입는 옷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팔과 다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것도 추운 계절 때는 식량 활동을 하지 못해요. 식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인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인구수가 줄어들면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산 2개 넘어가면 짝짓겠는데 얘는 뭐 50km 가야 짝짓게 할 수 있는 거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니까 자연스럽게 멸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희한하게도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발명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남들은 놀다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과 달리 호모사피엔스는 유아기가 되게 길었습니다. 유아기는 노는 시기예요. 막 놀 때 이 뒤척 저리 뒤척 놀다가 보니까 풀필이 불었어요. 재밌긴 있지만 무서운 짓벌이잖아요. 또 어떤 놈이 새뼈를 딱 불었더니 소리가 나네. 어떤 놈은 짧은 걸 불었더니 소리가 또 달라. 두께에 따라 다르고 어떤 애가 보니까 새에 구멍을 뚫었더니 다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리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피리 어떻게 해? 송곳 같은 거로 구멍을 뚫었던 거죠. 막 너무 심심해. 바깥에는 막 비가 내리고 동굴에서 뭐 할까 하다가 송곳이더니 송곳에서 한번 구멍을 뚫어볼까? 이렇게 심심해서 나온 게 저는 바늘이 아닐까. 이 바늘을 발명한다부터 사람은 우연히 딴 용도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실을 꿰 수 있는 바늘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도 잘 만들 수 있게 됐고 좋든 나쁘든 옷을 지어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손과 발을 가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빙하기 때 네안데르탈보다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는 훨씬 더 유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네안데르탈은요, 키는 우리가 좀 작지만 몸은 더 땅땅했고 그 다음에 뇌도 더 컸어요. 근데 네안데르탈은 유아기가 짧았어요. 유아기가 짧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좀 걸어다니면 식량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되게 떨어졌고 호모사피엔스는 어린 시절이 긴 거예요. 어린 시절이 기니까 어떻게 해요? 창의성도 생기고 사회성도 생기는 거죠. 사회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놀이터에 가보면 다 착한 형, 예쁜 누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침 뱉는 형, 껌 씹는 누나가 있습니다. 다 눈치를 봐서 내가 껴놓을까 말까를 다 따져보거든요. 아이들은 그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도 키우고 창의성도 키우는 거죠. 놀이를 만드는 게 바로 창의성이거든요. 서울시에서 2016년인가 한번 서울시 앞에 길에다가 비워놨어요. 서울시 다 막고 놀아라. 그래서 애들이 아빠들이 옛날에 막 사방놀이 같은 걸 그려놨어요. 애들은 몰라요. 모르지만 그걸 보더니 금방 적응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비슷한 규칙을 만들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옛날에 어른들이 하던 것과 거의 같은 규칙을 만들어내요. 이때는 어떻게 놀까?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놀면서 자기의 포텐셜도 높여나가고 어떤 게 더 위험한가? 위험해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되게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그 마지막 빙하기를 견뎌냈어요. 창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듣고 보니까 현대인들은 유아기가 짧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 어린이들은 어린 시절을 마음껏 못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은 유아기는 길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부모가 아이들 케어하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어른들은 애를 오랫동안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돌봄의 시기는 돌봄인 거예요. 원래 유아기라는 거 뭐냐면 노는 시기인데 데리고는 있는데 놀지는 못하게. 그래서 아이들을 촘촘히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위험하면 안 되는 거야. 학교 축구장에 갑자기 축구 못하게 했잖아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다쳤어. 왜 우리 애 다쳐서 책임지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 애는 안 껴줬어요. 우리 애 못 껴서 다 축구하지 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이가 거기서 다치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하면 넘어져서 다픈구나 해서 자기의 포텐셜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뭐냐면 사회성을 키우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왜 못 끼었을까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애는 거기 꼭 낄 수는 있잖아요. 걔는 왜 낄까? 애들은 얘가 그 축구팀에 끼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자기의 보여줍니다. 기분 테크가 있는 거야. 나 그 친절했어. 난 너에게 해주는 거야. 그 내가 맨날 공격만 해? 내가 한 번은 골키퍼도 봐줘. 아이들은 그걸 하면서 쟤는 우리 편이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축구팀은 못 끼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이 그 창의성과 사회성과 육체의 강함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래 데리고는 있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 유아기는 보장해주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시기에 좌절내구력, 창의성을 키우지 못한다면 수십 년 후에 도래할지도 모르는 지구 위기를 그 재앙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 옛날에 그 빙하기를 견뎌냈던 게 창의성과 지구력과 협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구는 더워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막 준비를 해나가. 근데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은 누가 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나 제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그걸 해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 능력이 있느냐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소통 역량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구에 재앙이 왔을 때 인간들이 협력해서 이 재앙에 맞서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데 그럴 힘이 줄어들까 봐 그것도 걱정이네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기술을 사용할 의지가 있냐는 거거든요. 기술은 누가 사용해요? 사람이 사용하죠. 어떻게 사용해요? 말로 사용합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말을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히딩크가 그랬잖아요. 축구는 입을 하는 거다. 말을 해라, 말을. 근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말을 해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축구 선수들이 할 때요. 그 양말은, 신발은 다 다른 거 신잖아요. 하지만 양말은 통일돼서 신습니다. 왜냐면 밑에 막 하다 보면 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누구 편 발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 다리인지. 그러니까 이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계속 지르라 그래요. 왜? 눈이 뒤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철수 오른쪽 왼쪽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목소리를 들어야지 얘가 거기에 패스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얘 눈으로만 하고 있다, 말을 안 했지 않다. 그럼 내가 어떻게 거기를 패스를 해주겠어요. 끊임없이 말을 하라 그러거든요. 이름 부르고. 소리를 듣는 게 사실 위기 탈출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이만한 헤드폰 쓰고 다니는 젊은이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하철에서 위기 상황이 났을 때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고 가는데 이 친구만 창밖을 보면서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 그 소리의 경고를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심각한데요. 아니 뭐 훈련할 때 그러잖아요.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해? 첫 번째 단계 뭐야?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번쩍번쩍 또 해야 되고 어떻게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소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다 노이즈 캔슬링 하는데 거기에도 어떤 반응이 오게 되면 난
사실 그런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뭐예요? 바깥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되는 음을 주는 거잖아요. 들을 때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그 소리를 듣게 해야 돼요. 불이야 소리, 위험 소리, 내가 내야 되는 소리, 다음에 무슨 적이 있어 소리를 듣고선 이런 소리가 나올 때는 이걸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기술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저께 저희 아파트에 저는 여기 바깥에 있는데 갑자기 아내랑 딸이 제 연구실에 왔어요. 왜 왔냐니까 경보가 울렸대요. 잘못돼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경보가 울렸는데 우리 층은 안 열렸어.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내려온 거지 여기는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신호를 못 들은 거잖아요. 그만큼 소통도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지구 역사에서 멸종의 시기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5차 대멸종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 멸종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이란 게 뭐냐면 5차례 대멸종이 있는데 멸종이란 것은 지구의 거의 모든 지역에 바다, 육지, 뭐 모든 지역에서 광범위한 분류군에 대부분 식물, 동물, 미생물 다 골고루 최소한 75% 이상의 생명들이 한 가지 사건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진 사건을 말해요. 짧은 시간은 하루아침이 아니라 수십만 년에 걸쳐서. 세 번째 대멸종이 고생돼서 중생돼 바뀔 때요. 생명의 95%가 사라집니다. 95%가 사라졌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100마리 가운데 5마리 살아남은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 삼지부터가 싹 다 멸종하고 5종류가 살아남았지만 얘네가 온전히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죽었지만 멸종만 당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95%가 멸종했을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죠. 첫 번째 사건이 그 세 번째 대멸종 때는요. 그게 제일 컸거든요. 대륙들이 다 합쳐져 버렸어요. 이걸 판기아 초대륙이라 하잖아요. 대륙이 합쳐지는데 왜 생명들이 사라져? 사라진 그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딱 붙었잖아요. 붙기 전에 거기에 뭐 있을까요?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이자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이었어요. 해안선은요 살기 좋은 데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곳이에요. 내륙 한가운데가 돼요. 내륙 분지는 뭐가 있어요? 춥고 덥고 사막이에요. 그래서 살기 좋은 공간은 줄어들고 살기 안 좋은 공간이 늘어났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21%인데요.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갈 때는 한때 산소 농도가 32%에 달했어요.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어때요? 동물들 천국이죠. 아무리 달려도 안 지쳐. 그래서 조그만 보도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잠자리 날개 폭이 70cm, 노래기는 길이가 3m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머리를 70cm 잠자리 날아다니고 가랭이 쌀로 3m짜리 노래기가 막 다녀요. 우리는 으악하고 있지만 그 당시 동물에겐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았던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도 낮은 20%까지 떨어지니까 살 수가 없죠. 설상 가상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화산이 터집니다. 저 시베리아에 보면 시베리안 트랩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현무암 덩어리가 있어요. 이 현무암 덩어리가 크기가 유럽보다 커요. 근데 평균 두께가 한라산 높이만 해요.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을까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또 화산 터지니까 화산지 때 추워지고 광합성이 못해요. 다가 아니죠. 화산에서는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이게 막 나와요. 산성가스잖아요. 산소 물질이 가득하니까 산성비 내려서 토양도 산성화돼, 해양도 산성화돼. 또 메탄과 이산화탄소는 또 온실겠어요. 또 지금 더워져. 이렇게 막 난리를 피고 나니까 이게 겹쳐가지고 불과 수십만 년 사이에 95% 생명이 싹 멸종하고 중생대가 시작한 거죠. 한 가지가 겹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대멸종도 비슷한 상황으로 또 생겼어요. 이때 본격적으로 공룡이 등장합니다. 근데 공룡은 5번째 대멸종 6,600만 년 전에 멸종하거든요. 애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멸종했냐? 아유 관장님 그걸 질문하세요. 운석이 붙이셨잖아요. 하면 지름 10km짜리 운석이 붙이십니다. 10km면 한라산 높이 5배예요. 거대한 운석이 시속 7만 km 속도로 멕시코 유카탄 바다에 꽝 충돌합니다. 이때 충격으로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공룡은 30분 만에 싹 사라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충격으로 전 세계에 지진이 나고 지진 때문에 화산 터지면서 가스 나오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20만 년이 지나고 나니까 육상에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은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째 대멸종은 신생대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린 6번째 대멸종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1950년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1950년부터인데 예전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6번째 대멸종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많은 동물이 사라졌거든요. 이때 해도 되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약간 교양인이잖아요. 교양인의 특징이 있어요. 책임을 내가 지고 싶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6번째 대멸종 그러면 우리 책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안 되죠. 우리가 책임을 지자. 언제가 좋을까? 산업혁명부터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멸종한 것보다 산업혁명 이후에 멸종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거 괜찮은 시기야. 그런데 보면 지질학적인 특징이 있어야 돼요. 외계인이 와서 보더라도 이때부터는 지구의 특징이 달라져야 되는데 잘 안 보여. 지구적인 특징은. 근데 딱 찾은 게 1950년이에요. 1950년을 기준으로선 위와 아래가 완전히 지층이 달라요. 1950년부터는 지구 모든 땅에서 방사선이 검출됩니다. 하도 핵실험을 해가지고. 두 번째 특징은 모든 땅에서 플라스틱과 콘크리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 외계인이 와도 땅이 다르네요 보인 거예요. 그 생물학적인 특징도 있거든요. 뭐 고생대, 삼멸종, 중생대, 암모나이트 하듯이. 그 6번 시대를 대멸종 시대를 인류사라 그러는데 인류 때문에 생겼다 해서 인류
인류새의 특징은 뭘까? 생물학적인 특징이 딱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땅에서 닭뼈가 그렇게 나옵니다. 닭뼈가. 옛날에 닭을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가 아프리카 가니까 아직도 닭이 소보다 킬로그램 더 비싼 데도 있어요.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 닭뼈가 전 세계에 나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닭의 개체수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한국 사람이 1년에 먹는 프라이드 치킨이요 10억 마리입니다. 그래요? 10억 마리 많은 것 같죠? 많잖아요. 10억 나누기 5천만 해봐요. 20마리밖에. 근데 물론 5천만 명 안에는 갓난애도 있고 이발 다배 할아버지도 있고 스님도 있고 채식주도 있죠. 그러니까 별거 수십 마리 정도 이제 먹을 겁니다. 그거 정말 엄청나게 먹는 거죠. 하긴 뭐 한 달에 두세 마리야 너끈히 드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1950년부터를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6차 대멸종은 다 인간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지난 5차례 대멸종의 원인은 다 자연적인 거였어요. 대륙이 합쳐진다든지 운석이 부딪힌다든지 화산이 터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대륙이 합쳐지는 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운석 부딪히는 거 이 정도는 인간들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화산이에요. 화산 터지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제일 큰 게 화산인데. 속수무책이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6번째 대멸종은 인간 때문에 일어난 거라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만 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차례 대멸종과 달리 6번째 대멸종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겁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네도 있어요. 동민이 안녕? 그때 동민이가 인사해야 되잖아요. 동민이 안녕 그러니까요. 관장님 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대화예요. 성질을 내더라고요. 관장님 정신이 있어요? 우리 다 망했어요. 지구 뜨거워지는 거 못 느끼세요? 6번째 대멸종 인류세라고 이 판에 무슨 결혼하고 애를 낳아요. 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혼자 막 성질 내더니 아파트 내려서 집에 가더라고요. 도대체 저놈이 왜 저럴까 생각해봤어요. 아마 그 학교 선생님은 정말로 기후위기에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기후위기 얘기하니까 얘가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려서 기후 우울증에 빠진 거죠.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과학과 기술로 극복해주면 되는 거지 아이들을 우울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기후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필요한 기술의 95% 이미 있다. 근데 뭐가 없냐? 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는 뭔데? 세금을 쓸 생각이 있냐 없냐야. 세금을 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셔야 되냐?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국회 가서 좋은 법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요? 의식주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옷이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의 10% 정도가요 옷을 만들고 유통하는 데 쓰입니다. 옷을 조금 살 필요가 있어요. 저는 메이커 옷을 사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사봤냐면 아프리카 가서요. 아프리카 가니까 그 산더미처럼 우리 메이커 옷 신발 막 싸놓고 팔더라고요. 1,000원, 1,500원에. 그래서 막 샀어요. 어디는 다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경제 개발을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의료사업, 가발, 신발로 시작했잖아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야 우리도 경제 개발 좀 해보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가 버린 거에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다 좋은 옷 입고 다닙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아프리카는 이미 포화가 돼버렸어요. 아프리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어떻게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다가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옷을 조금 사야 돼요. 벌리지 말고 계속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남자들은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살자. 반바지 반팔만 입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넥타이 매자. 저는 평생 넥타이를 안 맸었어요. 서대문 구 공무원이 됐는데 구청장이 넥타이 매라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맸죠. 매고 나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야 이래서 여성들이 그 목도리 하는구나. 그래서 겨울에는 넥타이 매고 여름에는 반바지 반팔을 입자. 그 다음에 식도 마찬가지다. 식사할 때 돼지고기, 닭고기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문제는 소, 양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하잖아요. 콩, 돼지, 닭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소는 이만큼 됩니다. 엄청나요. 양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양고기 안 먹으면 커뮤니티가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 마을 잔치하는데 소고기를 탓해봐요. 저기 인도 계열 사람들 뭐 먹자는 거 싸우자는 거 되잖아요. 또 뭐 돼지고기 하면 또 옷을 못 먹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닭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양고기는 안 먹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고기 갖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소고기, 양고기만큼은 누가 사줄 때만 먹자. 내 돈 내고 사 먹지만 말자. 이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웬만하면 나 혼자는 기름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혼자서는 승용차를 안 타려고 해요. 대중교통.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에서 한 3분의 1 쓰고 건물에서 그다음에 공장에서 한 3분의 1 쓰고 에너지를 교통에서 3분의 1을 써요. 근데 공장들은 의외로 에너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집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전기 바꿔야 되고요. 등 바꾸고 유리창, 시스템 창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교통은 좀 심각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장
주장 많이 하거든요. 저기 서울하고 경기만 해도 뭐 기후 동행 카드 이걸로 된 게 아닌가. 서울, 경기 정도 되면 5대 도시는 대중교통 무료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해서 아주 편하게, 촘촘하게 해주고 편하게 이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대중교통의 무료인 도시가 전 세계에 꽤 많습니다. 제가 서울시 공무원을 9년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도로 깔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 들어요. 근데 오슬로에 보니까 오슬로는 시내 한복판에 주차 1시간에 한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나라가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그 왜 했어요? 돈 있어 급해 갖고 와. 하지만 돈 많이 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중교통 잘해주는 거 타고 다녀게 한 거죠. 제가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대중교통 비용인데 요새는 K패스로 해가지고 다 환불돼요. 3만 원 내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웬만하면 마시지 말자. 텀블러로 물 받아 마시고 진짜 목마른 거 아니면 굳이 병 열지 말자 하니까 한 달에 한 3병, 4병 정도 마셔요. 뭐 요런 거라도 좀 아껴보자. 텀블러는 사실 기후 때보다는 그 플라스틱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제일 싼 텀블러 있죠. 도서관에 공짜로 나눠주는 거. 투명통에 까만 뚜껑이 있는 거. 그 한 200번 써야 효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카페 텀블러 멋진 거 있잖아요. 한 2000번 써야 효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텀블러 써야 되는데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아리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정말 과도하게 너무나 많은 검사를 하고 있어요. 서양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깨끗한 물인데 그 아리수 있잖아요. 아리수를 갖다가 서울시 무슨 행사하잖아요. 페트병 나눠줍니다. 그 뭐냐면 속에 아리수 넣어준 거예요. 그 아리수 우리 잘 먹잖아요. 우리 행사 가면 잘 먹고 있으니까 그거 받아 드셔도 됩니다. 정 안 되면 집에서 정수기 다 써서 하든지 그 갖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안 그러셔도 됩니다. 생활 속에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후위기다, 기후응급이다, 6차 대멸종이다.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우리에게는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도 향상시키고 법과 제도도 잘 만들어야 한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물려받은 만큼이라도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과 삶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